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 오늘은 IBK 신용정보, IBK 기업은행의 자회사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IBK 신용정보인데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쓸 때는 일반 금융권과 달리 뒤에 이렇게 추가로 붙는단 말이죠. 그죠? 이런 거는 이 업계의 특성에 대해서, 특수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신용정보라는 것은 가장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래 행위를 하는데 이게 국내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해외 거래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대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금을 받는데 대금을 잘 받지 못할 것 같거나 또는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한 기본적인 업무를 여러분들이 신경 쓰다 보면 비즈니스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즈니스를 따로 떼내어서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IBK 기업은행은 기업의 자금 건전성에만 신경 써주십시오. 못 받는 돈은 우리가 자꾸 좀 이 대부업으로 빠지나요?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대금에 대해서 부실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사전 사후 측면에서 잘 대응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통칭해서 이제 우리가 채권을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어렵게는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고요. 아, 그런 회사구나. 그래야지. 그럼 왜 신용정보를 지었느냐? 자, 내가 A라는 업체하고 거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A하고 B가 거래를 합니다. 그죠? 거래를 하는데 자, 얘가 돈을 제때 주지 않을 경우도 있거나 또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A라고 쳤을 때 B라는 사람이 못 믿어요. 그랬을 때 얘 좀 조사 좀 해줄래요? 그죠? 조사 좀 해줄래요? 해서 IBK 신용정보가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회사 쓸 때 제가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IBK 신용정보가 제가 있잖아요 하면서 사전에 조사를 하거나 돈에 대해서는 야, 너네 여기 거 갚아야지 아니면 우리 조치 들어간다 라는 식으로 하는 기업이 신용정보다. 그래서 상대방의 신용도 알아야 되겠고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네이밍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우선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가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위 업무와 관련된 이제 세부적인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용조사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채권을 추심하는 게 기본입니다. 주세요. 돈 주셔야죠. A라는 우리 멘티들이 있는데 왜 안 주세요? 돈 주세요.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조치 들어갑니다. 이게 추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용조사. 사전에 신용조사를 할 수 있겠죠. 저기 좀 애들이 질이 안 좋아. 잘 안 갚아. 여러분들도 이제 학창시절 때 돈 잘 안 갚는 친구한테는 돈 안 빌려주는 것처럼 어쨌든 그렇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해외 거래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외 채권도 해외 채권 관리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와 토대로 이제 부실 채권이라든지 또는 사후 관리 소송을 한다든지 요거에 대해서 압류를 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요. 부수적인 이런 행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되셨으면 좋겠고요. 나름 좀 쉽게 설명하고자 했는데 잘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무지역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인데 이걸 제가 왜 체크하냐면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하실 때 이러한 지역성을 조금 보여주는 개인 컨텐츠가 있다면 활용하셔도 충분히 이들의 고려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항들이 조금 많네요. 지원한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자, 요런 문항들이 많고요. 마지막에 보면 입사업 허브인데 자, 직무계획서로 써놨어요. 그죠?
신용정보에서 입사업 포부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자, 1번과 마지막 5번의 문항을 보면요. 이 친구가 진짜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지 진정성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만 체크해 둘게요. 아, 진짜 얘 여기 하고 싶은 애가 맞구나라는 이 진정성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고요. 자, 이런 은행권 같은 경우에 이제 보고자 하는 게 공동이익이죠. 공동이익에서 손해를 감수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 그 다음에 전문지식 능력이 있느냐.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 두 번째 문항, 세 번째 문항, 네 번째 문항은 여러분들의 역량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역량. 그래서 개인 컨텐츠 세 가지를 먼저 여기다가 먼저 도입을 해 두시는 게 빠르게 쓰는 데는 좋을 거고요. 자, 네 번째 문항부터 볼게요. 전문 지식이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이나 능력인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채권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법적인 지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 거래 행위할 때 거래 시 중요했던 어떠한 규정, 정책 등에 대해서 드러내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해외 쪽이라면 당연히 해외 관련해서 무역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역 거래 시 관련했던 여러분들의 애로사항, 그러니까 환율 관련된 문제가 좀 있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분명하게 콕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개인정보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준다면 개인정보 관련해서 난 뭘 좀 할 줄 안다. 아니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머지 경험들은 우리 멘티들을 토대로 봤을 때도 개인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아니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보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나 조사 분석에 좀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요 에피소드들이 기본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4번 문항이고요. 자, 2번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했느냐. 여기에서는요. 여기서 은행권이나 금융권들은 상당히 공동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으로 거기에서 감수했던 기회비용이 무엇이었느냐를 드러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먼저 추천을 해드리자면 자, A라는 여러분들이 채권 회수라든지 신용조사를 하는 게 중요했어요. 신용조사가 공동의 이익이었어요. 공동의 이익이었다고 본다면 어떤 손해가 있었느냐.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또는 고객 클레임이 있을 수는 있었어요. 고객이 지연된다는 클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줘요? 이렇게 어떤 손해가 분명히 있었는 거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이 기본적인 신용조사를 조금 더 노력을 했느냐? 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손실이라든지 고객 클레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조직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이미지 측면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프로모트 더 추구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는지. 그래서 아니면 친구들하고 여러분들이 동호회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손해를 감수해도 이 조직을 이해한 왜 그 친구들하고 장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꾸려가고 싶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였는지를 조금 더 숲을 보여준다고 보시는 게 이제 큰 공동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 손실, 단기적으로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왜 감수함에도 그런 걸 했는지를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인성도 충분히 드러나는 곳이라서 조금 에피소드 선정에 있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체 활동에서 드러났으면 좋겠고,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들도 연계되면 훨씬 더 그들 입장에서는 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목표 달성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싶은 목표, 그래서 여기서도 역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게 뭐냐,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접근하시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영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세일즈 활동에서 기반을 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영업이나 또는 서비스 활동에서 기반을 두시고, 이 에피소드에 기반을 두시고, 요거 할 때 내가 어떻게 고객 또는 거래처를 고객 거래처를 위해서 어떻게 how to 노력했는지, 이 녀석이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뽑고 싶은 이유인 역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의 역량이고요. 자, 플러스 점수 받는 거는 당연히 결과가 매출이 어떻게 증대했는지, 그죠? 구체적으로 수치를 적는 것도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상당히 신뢰도를 의심하기 때문에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명백하게 내가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점포를 출점하는데 이렇게 영향을 끼쳤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실사례를 드러내는 게 좋지, 너무 정량적인 지표로 드러내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게 이제 1번 지원한 업무예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비슷합니다.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두 번을 물어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냐 라는 건데, 여기서는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3번하고 일맥상통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예를 들어서 누구보다 채권 출심 업무라든지 신용정보 조회, 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업무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분명히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거에 관해서 너무 공부할 필요 없고요. 나는 앞으로 부실채권에 대해서 부실채권 관리 업무를 하고 싶다. 생각 자체가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적어줬기 때문에. 왜? 내가 고객 클레임 업무를 담당했던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드러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를 어떻게 유추하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경험들이 꽤 있단 말이죠. 카페에 고객이 왔어요. 고객이 이거 왜 할인 안 됐어요? 나는 돈 못 줘요. 이런 사소한 다툼조차도 클레임이고 그것이 채권의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5,000원 커피값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나는 니네가 이상한 맛을 냈다. 여기가 맛이 이상하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상관없으니까 사소한 고객 클레임이라든지 상충됐던 행동들을 드러내셔도 좋고요. 아니면 3번에서 제가 말씀드린 고객 거래처 등등 이런 영업 활동 또는 서비스 활동, 이런 활동들을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 기업 고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러한 금전적인 리스크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는 사전에 신용도는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자, 또한 마지막 문항 똑같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은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의 신용도에 대해서 기업 신용도 조사를, 신용정보에 대한 사전 리스크 업무를 내가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 정했다 칩시다. 자, 그럼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자, 기업에 대한 내가 공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각 업종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 더더욱 좋겠죠. 가령 건설사다. 건설에 대해서 대금 회수는 분기별로 일어나기 때문에 채권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조선 수주를 많이 했지만은 단기간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 해외 채권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기간 산업들인데 나중에는 그런 돈을 못 받고, 왜 우리 연예인들 출연료 못 받는 얘기들도 최근에 우리 매스컴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 업종별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업종들을 들었는데 각 업종별로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에피소드에서 어떤 리스크 업무를 해서 조사를 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 준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고로 마지막은 한번 같이 해본다면, 저는 입사 후에 기업별 또는 업종별 신용정보 리스크 분석가가 되고 싶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저는 준비한 게 있지요. 어떤 거? 제가 건설사 프로젝트 업무에 투여됐을 때 대금 지급 시 그들의 신용도, 대출 신용도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간다면 그들의 눈은 이것 봐라. 한번 볼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 한번 하시면서요. 다시 돌아와서 이 IBK 신용정보는 사실 많은 분들이 신용정보가 뭐 하는 거지? 이거 뭐 하는 회사야 도대체? IBK 우리 은행은 알고 있는데 신용정보는 도대체 무슨 기업일까라는 것부터 출발을 먼저 하셔야 이런 거구나. 결국에는 쉽게 설명해서 신용에 따라서 저 사람하고 거래도 되나? 거래했는데 왜 돈은 안 주지? 이런 거에서 출발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일상 거래에서는 사실 이런 신용 정보를 타지 않고 하지만은 그 업무들이 커지고 하면 신용 정보가 되는 거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사소한 경험, 돈 빌리고 안 주고 이게 신용 정보의 기본입니다. 그런 거에서 출발하신다면 이 채권이라는 게 어렵지 않을 거고, 너무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업관리 직무를 지원하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추심 또는 신용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안 됐더라도 여러분들이 B2C든 B2B든 영업관리 직무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에피소드를 활용해서 쓰신다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저 민도쌤이 있으니까 신용정보도 한번 크게 어렵진 않네,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지원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원해야 기다릴 수 있고 그래야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저 민도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